지난달 25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왜 아직까지 선고를 안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근심 어린 시각으로 서울 종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를. 네, 어제로 16일째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말이죠.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재판과 비교해 보면은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평의 기록입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대결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탄핵 찬성 반대 파 사이에서 말입니다. 광장의 혐오와 폭력적 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서둘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저항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응집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 수위는 8년 전 박근혜 때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8년 전에 탄핵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레기 같은 정치를 해도 탄핵의 파도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던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만도 어마어마한 받은 글 형태의 가짜뉴스가 유포됐습니다. 저도 하나 낚였습니다. 이미 그 선고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윤석열에게 선고일 통지가 갔는데 윤석열이 이걸 받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변호인한테 줘도 되거든요. 그럼 통지가 된 거예요. 탄핵 심판 초기에 헌재 서류를 윤석열이가 수령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때는 변호인 선임계를 헌재에 안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전달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로 해서 재판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SNS에 글은 올렸습니다마는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국회에 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국회에는 그 서류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도 청구인으로서 소송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받지 않았다면 국회는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에는 아예 그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받은 글은 가짜 뉴스였다 라고 판단을 했고 바로 정정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주의한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5시 반쯤 헌재에서 국회로 선고 통지서가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받은 글이 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죠. 사실 아님을 확인했고요.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이건 또 조만간 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반증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가짜뉴스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같은 언론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유튜버는 이럴 때일수록 정확성이 검증된 정보만 들려드려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여러분께 매우 신빙성 높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말씀드린 게 가짜뉴스로 드러나면 저는 정말 패대기를 몰매를 맞아도 감수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리는 이 정보는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제가 제 명망과 신뢰도를 걸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맹세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스픽스에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나왔습니다. 신용한 교수님은 지난주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던 분이죠. 이분의 정보력은 실로 가공할 만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어제 스픽스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사건 순번에 따르면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건 번호를 보게 되면은 최재해, 이창수 등 검사 3명, 그 다음 순번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요. 지금 탄핵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 변론이 안 끝났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오는 18일 마지막 변론이 있을 것 같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투병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조지호 아직 변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은 제끼고, 변론이 끝난 순서로 보자면은 최재해, 이창수 등 검사 3명, 그 다음이 윤석열입니다. 그 다음은 한덕수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박성재, 조지호 이 사람들 건너뛰고
그 앞서 최재해, 이창수 등 검사 3명.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있게 되면 다음은 윤석열이고,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모레 금요일 또는 오는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 네, 이때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일은 근데 또 어려운 게 18일에 박성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7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다음 주 21일 금요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공론 분열의 상황은 극에 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윤석열 심판일이 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명간 나온다 이런 얘기죠. 사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그동안 사건 순번대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놓고 논의가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27일에 탄핵소추가 됐잖아요. 근데 54일 만인 2월 19일에 변론이 열렸습니다. 근데 1시간 반 9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딱 한 번 변론이 있었고요. 곧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다음으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히 심리해달라 이런 의견을 5차례나 헌재에 냈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논의가 길어질 이유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한덕수가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면 탄핵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기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최상목은 2명은 임명했단 말이죠. 한덕수의 탄핵이 잘못됐다면 엎을 수가 있어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은 그거는 무효다 해가지고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2명, 조한창, 정계선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탄핵 심판은 한정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이 문제 삼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우선 사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먼저 판단한 다음 그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한덕수가 기각되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과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한덕수를 먼저 판단했다? 이미 그 변론 종결이 윤석열보다도 훨씬 앞서서 끝났기 때문에 한덕수부터 판단한다? 한덕수, 그래서 탄핵 기각되면은 한덕수가 돌아와가지고 최상목이가 판단한 것을 엎어가지고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 2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거는 잘못됐다, 내 주장대로 임명해서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완전히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먼저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 번호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오늘 4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박성재 그리고 조지호인데 박성재하고 조지호는 아직 변론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먼저 그 다음에 한덕수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빠르면 내일 아니면 오는 17일 월요일, 더 늦어도 18일 화요일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확보한 정보는 언제 그러면은 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경찰 라인은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찰 라인 정보가 좀 더 정확하다고,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 치안 관리는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일 할 경우에는 너무 빠듯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는 18일 다음 화요일에 하급 경찰 인사가 납니다. 경찰 인사가 나고 그 어수선하는 가운데 헌재 치안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8일로 경찰 하급 인사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18일 이전에 심판이 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마도 17일에 그렇게 선고가 나고 18일에 하급 인사가 남으로써 체제 정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17일쯤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내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네. 저도 내일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를 두고 숱하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왔습니다. 5대3이다, 6대2다, 현재 스코어 거짓말입니다. 시종일관 8대0이었습니다.
자, 8대 0이었으면 뭐 즉각적으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윤석열을 먼저 하느냐 이걸 놓고 헌재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8대 0 시종일관 8대 0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법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지금 헌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 주말에 윤석열이가 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내란 죄가 없어서 석방된 게 아니라 이 형식적인 이유 때문에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본질보다는 형식적 절차적 이유 때문에 풀려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용기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심판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저히 엎을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절차적인 것을 걸어서 각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이건 각하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쪽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직 검사들 모임, 어디라고 지가면은 또 바로 반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직 고위 검사들의 모임 등 기득권 법조계로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걸어서 각하로 하라 이런 압박이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에게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소신과 양심대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열심히 꼬드기고는 있겠지만 5대3, 6대 이거 다 뻥이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근데 참 한 가지 국민의힘 이자들의 기득권 지키기 노력은 정말 또 김건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착을 넘어선 대단할 정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장에 나와서 날마다 촛불을 켜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수순은 윤석열 파면이다. 이걸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용산 쪽에서 김건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제 전해드렸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파면은 자기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불안해하십니까? 검찰과 법원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점을 두고 정말 허허실실할 수는 없겠죠. 이게 검찰과 법원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 내란 수괴 편이네. 이것 때문에 충격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라기보다는 상식의 선에서 움직이는 질서를 추구하는 곳이란 점에서 아직 우리가 믿음을 가져볼 여지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